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재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 2일차 2강에 대한 내용 진행할 거고요. 저희 17번부터 37번까지 2강에 있었던 문제들 가지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떻게 복습 스터디가 진행되는지는 한번 해보니까 딱 느낌이 오죠? 네, 지금처럼 매번 강마다 이렇게 복습 자료들을 통해 문제들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OX를 가끔 설명 다 해놓고 혹시 잘못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말실수니까 제가 최대한 그러지 않도록 정리를 하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게 있다면 저희 기출문제집에 있는 OX가 찐입니다. 그게 맞는 거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말실수가 혹시 있으면 말실수 했다고 저희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해드리고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보니 자꾸 실수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겠지만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1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행정 임원론은 행정과 경영이 같고 오히려 정치와 행정이 다르다라고 보죠. 그래서 공사행정 1원론의 입장을 취합니다. 맞는 선지고요. 정치행정 1원론을 주장하는 애플비는 행정이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죠. 그래서 행정이 민의를 중시해야 하고 정책 결정과 집행의 혼합작용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정치행정 1원론은 정책 결정 기능을 행정이 한다고 보죠. 그래서 공공조직의 관리자들이 정책을 구체화하면서 정책 결정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습니다. 맞아요. 과학적 관리론과 행정개혁 운동은 모두 정치행정 이원론의 바탕을 두고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원론의 한계를 지적했던 게 아니라 이원론의 바탕을 통해 전개되었다고 보셔야 합니다. 자, 21번 정치행정 1원론은 행정이 경영과는 달라야 한다라고 보죠. 그래서 공사행정 이원론과 연결이 됩니다. 행정이 지향하는 가치 절약과 능률은 공사행정 1원론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장을 맞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를 정치행정 2원론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X가 되고요. 경영과 구분되는 행정의 속성으로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관리성이 강조된다. 경영과 구분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영과 공통적인 내용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23번 X입니다. 비정부 조직이 생산하는 공공재나 집합재의 생산 비용을 만약에 정부가 지원한다. 그렇다면 비정부 조직을 정부가 현재 함께 협치해서 이용한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대체적인 관계라기보다는요. 이렇게 된다면 정부와 보완적인 성격의 관계를 갖게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23번 X입니다. 자, 국가버넌스는 아시겠지만 자유민주주의와 현재 신자유주의가 함께 나타나는 거버넌스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거버넌스가 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적인 그러한 국민들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 내에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조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 우리나라는 시민단체를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표현하죠. 최근에 기출문제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출제가 되었는데 그거 가지고 선지를 구성했습니다. 자,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는 보조금을 받아 수행한 공익사업을 완료할 때 사업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한다. 이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이거 너무 과하다고 했죠. 대통령에게 이렇게 다 대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 실제 법령의 내용을 보시는 것보다 이게 대통령령으로 제출하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취지를 좀 기억하시고 내용들을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다. 라는 취지를 기억하시고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 문제 풀어보면서 법령에 관련된 문제들은 법령을 꼭 외워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는 좀 심한데? 라고 느껴지는 그 지점을 좀 보시라고 했습니다. 다시 이 부분에 대한 기출문제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문제의 패턴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5번 X입니다.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게 된다면 경제적 거래 비용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게 되면 네, 거래 비용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선지가 되고요. 사회적 자본은 신뢰와 네트워크를 통한 과도한 대외적 개방성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받는다. 대외적 폐쇄성이겠죠. 그죠? 개방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됩니다. 사회자본의 교관은 시간적으로 동시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쌓이면 쌓일수록 오히려 더 포지티브 썸의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시간적인 동시성을 전제하지 않는다. 이거 맞는 선지가 될 거예요. 자, 29번 선지입니다. 사회적 자본은 단기간에 정부 주도하에 국민운동에 의해서 형성되는 건 어렵습니다. 사회적 자본이 증가하면
제재력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건 X가 되고요. 사회적 자본은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물질적인 자원을 중심으로 한 발전 전략에 따라 강조되었다. 사회적 자본은 물질적 자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선지가 되고요. 민영화를 강조하는 작은 정부론,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제기되었다. 네,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 실패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에 32번, 이건 틀린 선지입니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불안정 경쟁은 시장 실패의 전형적인 원인이 됩니다. 자연 독점에 대해선 정부가 공적으로 공급하거나 혹은 정부의 규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공공재의 존재, 정부가 직접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되는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때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지닌 서비스는 사회적인 필요보다 너무 많이 공급돼서 문제가 되고요. 과다 공급. 플러스의 외부 효과,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지니고 있는 재화와 서비스는 오히려 사회적 필요보다 과소하게 공급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알고 계시죠? 맞는 선지입니다. 37번입니다. 교정적 조세는 사회 전체의 최적의 생산 수준에서 발생하는 외부 효과의 양에 해당하는 것만큼의 조세를 모든 생산물에 대해서 부과해서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한 해결책으로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선지가 될 거예요. 자, 37번까지 내용 한번 봤습니다. 2일차 두 번째 강의에 대한 복습 내용들이었고요. 네, 오늘 일요일입니다. 명절이라고 좀 많이 처지고 이러실 텐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오늘도 파이팅해서 열심히 수업 듣고 공부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